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께 서울로 야행 코스를 소개할 서울문화관광해설사 김연아입니다. 이 코스는 서울로를 걸으며 서울의 아름다운 밤풍경을 즐기는 여정입니다. 경성역, 서울역, 문화역 284로 이름을 바꾸며 긴 세월 동안 도시를 지켜온 서울역의 이야기와 함께 서울로를 걷고 한양도성을 따라 서울의 또 다른 밤풍경을 즐기는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1925년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스위스의 루체른역을 본따서 만들어졌습니다. 2004년 서울 신역사가 생기면서 이 건물은 문화역 284라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는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강호규 의사의 동상인데요. 1919년 일본 총독에게 폭탄을 던진 거사를 일으켰습니다. 이 거사는 비록 실패했으나 전 국민의 가슴을 울렸고 이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코스로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이곳은 서울로 7017입니다. 노후한 서울 고가도로를 사람길로 바꾸는 프로젝트입니다. 70년에 지어졌고 17년에 재탄생하게 되어 이름이 붙었습니다. 1970년 지어진 이 고가도로는 90년대 말에 안전등급 D등급을 받게 되어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를 철거하는 대신에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주고자 국제 현상 공모를 열어서 네덜란드 건축가 비니마스가 서울 수목원이라는 주제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7017은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열차를 운행하지 않는 하이라인에 비해서 서울역은 아직도 바쁘게 열차를 운행하고 있는 점이 차별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소로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제 뒤로는 남대문 교회가 보입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고딕 양식의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조선 말기 미국 공사이자 의사이자 선교사였던 알렌과 관련이 깊은데요. 갑신정변 당시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익을 치료한 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 광해원이 생기고 나중에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 제중원이 미국의 실업가 세브란스의 기부를 받아서 여러분이 모두 아시는 세브란스 병원이 됩니다. 의사였던 알렌이 세브란스를 세웠다면 선교사였던 알렌은 뒤에 보시는 남대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한양도성은 조선 초기에 세워진 한양을 둘러싼 약 18.6km의 도성을 말합니다. 축성 시기는 크게 태조, 세종, 숙종대로 나누어 봅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의 마음은 무척 급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있는 돌을 그대로 이용하였고 흙으로 지은 토성 구간도 꽤 되었습니다. 세종대에는 이 토성으로 지어진 부분을 모두 석성으로 교체합니다. 숙종대에 이르러서는 돌의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약 45cm의 정방형 크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양 도성을 둘러보시다가 각 시대에 따른 돌의 크기와 모양의 변화와 함께 축성술의 발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즐거우셨나요? 자,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이곳은 남산공원입니다. 남산공원에는 백범 김구 선생 동상과 성재 이시영 박사 동상이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에 관련한 이야기는 서울로 7017 한양에서 서울로 편에 자세하게 다루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성재 이시영 박사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910년 한일 합방이 되고 나서 나라를 잃게 되자 많은 애국지사들이 조선을 떠나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회영 선생이 리더가 된 육형제가 모여서 가족회의를 합니다. 가족회의를 거친 후에 모두 가족의 재산을 급하게 팔아 만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흥무관학교를 짓게 되고요. 그리고 조선의 젊은이들을 교육시키는 학교도 짓게 됩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길었고 그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육형제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결국 광복 이후에 살아서 돌아오신 분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시영 박사 한 분뿐입니다. 이시영 박사는 초대 부통령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썼기 때문에 가문의 재산을 돌려줄 것을 제안을 받았으나 나라를 위해 쓴 돈을 돌려받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서울로 7017 야행 코스의 마지막 장소인 숭례문입니다. 숭례문은 조선시대에는 한양도성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양도성에는 4개의 큰 문, 즉 4대문과 4개의 작은 문, 4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숭례문은 가장 큰 남쪽의 대문, 그래서 남대문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숭례문은 열고 닫는 문이었는데요. 밤 10시 무렵이 되면 문을 닫았고 다음날 새벽 4시가 되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숭례문이 열리는 새벽 4시를 기다렸다가 도시 한양으로 들어가서 가게를 열고 싶은 장사치들이 숭례문 앞에 이미 모여 있었기 때문에 장사진을 이루다 라는 말이 유래가 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안타깝게도 2008년에는 숭례문의 목조 부분이 화재로 불타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하지만 2013년에 공사를 마치고 난 숭례문은 다시 예전의 그 웅장함을 되찾아서 국보 1호의 위엄을 되찾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저와 함께한 서울로 7017 야행 코스 즐거우셨나요? 서울시는 이외에도 다양한 도보 해설 관광 코스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서울 도보 해설 관광을 검색하시면 코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예약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대해서 잘 몰랐던 이야기,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서울시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